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실무 방문의 목적은 이재명과 민주당 제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택 미군기지 소유권을 안 주면은 민주당을 북한과 연계된 테러단체로 지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북한과 연계된 테러단체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재명을 암살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기들 살려고 이재명을 죽일 수도 있다. 물리적으로 죽일 수도 있다. 탄핵이 아니고, 이재명이가 죽어버리면은 그 미국에서 이재명을 대북 송금 혐의로 이렇게 뭐 잡아갈 수도 없을 거고, 뭐 이재명이가 잡혀가지 않으면은, 북한과 연계된 테러단체로 지정이 안 되겠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뭐 쟤들은 사람 죽이는 게 뭐 그냥 일상생활인 친구들이니까, 시체 장사하는 그런 게 도 같은 친구들이니까 이 좌파들은, 공산주의자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가 중국 견제를 위한 무기를 대량 구매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약속을 했고요. 국방비도 GDP 대비 5%까지 인상을 하겠다고 뭐 그렇게 약속을 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900조짜리 트럼프 구두를 핥고 얻은 것은 마가 모자다. 뭐 이런 조롱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지금 이번 주에 지지율이 45%까지 떨어졌는데, 다음 주 되면은 뭐 30%대로 떨어질 것 같고요. 일주일에 10%씩 뚝뚝뚝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북 송금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들도 이제 다시 재개가 될 것이고, 그리고 파기환송심,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도 날짜가 잡히고 땅땅땅 뭐 되면은 이재명이는 대통령직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2달 버틸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겁에 질린 이재명이가 검찰청 폐지 안 하겠다고 했는데, 좌파 내부에서 뭐 정청래, 뭐 이문정 그 정치검사 있죠. 지금 뭐 이재명이 물어뜯기 시작하고 대통령실하고 민주당하고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도로 한국 내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지 중국 공산당과 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중국 공산당하고 심하게 오염됐기 때문에, 거기서 장동혁이가 나오든 뭐 누가 나오든 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국민을 배신하고 뒤통수를 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김문수도 국민들 믿고 밀어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뭐 부정선거 없었다고 승복해버리고 하는 게, 그 뒤에는 오너가 따로 있는 게 김무성이가 오너고, 그 뒤에는 중국 공산당이 이 핵심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국민의힘을 이 의미가 없다. 거기서 누가 당 대표가 되든 간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 무거운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국제 세미나, 국제 토크 콘서트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를 국민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됐는지, 공산주의는 왜 무서운지, 찬송가, 성경 말씀, 북한 날씨, 뭐 한국 소식 이런 거를 묶어서 이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저녁 11시에 단파 라디오로 북한 전역에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방송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올려놓고 있고요. 그리고 대북 방송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서 그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 50년 그리고 미래, 한국 방위산업학에서 나왔고요. 412페이지입니다. 칼라 사진 및 글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및 방위산업 발전사가 나와 있고요. 이승만 박정희 정권 시절에 중화공업에 투자하고 핵무기 비밀리에 개발하고 그런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5만 원이고요. 기업은행으로 입금하시고 010-2609-2023으로 주소 및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대북 방송할 때 첫 멘트가, 북녘에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기 탈북하시면은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가시고 사우스 코리아라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계속 그 멘트를 지금 쏘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저기 한 달에 한 200만 원 깨지는데, 뭐 지금 뭐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구출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뭐 유일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안 돼도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대북 방송을 해가지고 북한을 무너뜨리고 북한 주민들을 구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 부지 소유 원한다는 트럼프의 실현 가능할까 뭐 이런 기사가 나왔죠. 미국이 북한을 접수하려면요,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전쟁을 못합니다. 이제 미국이 힘이 없어요.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화협정 체결 종전선언이 수반돼야 되므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명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소유권을 확보하여 한반도에 영구 주둔하겠다는 계획인데, 우리가 뭐 바티칸 시국을 보시면은 이탈리아 안에 바티칸이라는 독립국가가 있듯이 평택시 안에 평택 미군기지라는 이 독립적인 이 기지가 있는 거죠. 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팔을 비틀어서 평택 미군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어떤 식으로든 확보할 것입니다. 이래 되면 이제 민주당은 붕괴가 되겠죠. 민주당 붕괴시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은 내부에서 친중, 친북, 친미, 개딸 등으로 나눠져서 싸우다가 붕괴될 겁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하락하면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 송치심 날짜가 잡히고 이재명의 당선이 무효화되면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으로 체포하고 민주당을 북한과 연계된 테러단체로 지정을 하고 그 민주당 및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융제재 인터폴에 체포령을 내려가지고 싸그리 잡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민주당에서 국제 테러단체로 지정되기 전에 이재명을 암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의원들이 뭐 180여 명이 잡혀가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대한민국 국회가 해산되는 겁니다. 200명이 안 되면 자동 해산입니다. 지금 미국은 한반도에 5.28 정보부대를 재가동했는데, 한국 전쟁 초기에 창설되었다가 2005년에 해체된 미 육군 소속 정보중대를 20년 만에 부활시켜가지고 주한미군 제2사단에 배속시켰습니다. 6.25 때도 주요 전투에서 뭐 활동을 했는데 주로 북한에 들어가서 정보 수집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북한하고 중국에 침투해가지고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한반도 통일 작업을 시킨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조지 프리더만 교수가 한반도 통일이 2030년 이전에 갑자기 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미국은 남북한 통일과 중국 해체 후 동북 삼성을 한국에 붙이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이가 트럼프에게 원산의 트럼프 타워를 건설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트럼프 타워 부지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북한은 한국 영토입니다. 북한이 이재명이를 제거할 수도 있겠죠. 2050년 되면 1인당 GDP가 8만 불로 세계 2위가 될 거라는 기사가 골드만삭스에서 2009년도부터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고 이제 조지 프리드먼 교수가 2040년경 되면은 만주가 한국 영토로 빨려들 거다, 뭐 한국 영향권으로 빨려들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점점 그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자, 뉴트 깅그리치 워싱턴 타임즈에 기고를 해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권위주의 행보 강력 비판했는데요. 깅리치 이 하원 의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약간 중도 보수입니다. 말랑말랑한 사람이고 미국의 공화당에서 전설적인 사람인데 원로죠. 원로. 트럼프 대통령 멘토고 뭐 스승이죠. 그런데 이런 약간 말랑말랑한 분이 이재명한테, 야, 한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다, 미군 기지를 급습했다, 야, 이거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 2주간 지켜보겠다, 이 경고를 했다는 거는 2주 후에 죽이겠다는 겁니다. 2주 안에 이재명이가 완벽하게 180도 유턴을 해야 되는데, 180도 유턴하면은 자기 편한테 맞아 죽고 북한한테 맞아 죽고 중국한테 맞아 죽는 겁니다. 이재명이는 2주 안에 진짜로 죽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경호실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그 경호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겁니다. 이재명이가 죽으면 안 됩니다.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관타나무도 가고 하는데 오래 살아야죠. 그리고 지금 구력 포주기 이재명 퇴출 해가지고 900조짜리 1000조짜리 트럼프 구두를 핥았다, 이런 합성 사진이 젊은 사람들이 자주 가는 그 사이트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미국에 900조 퍼주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받아온 선물 3가지가 저거 3개입니다. 메뉴판 하나가 300조 원짜리고요.
배지 하나가 300조 원짜리입니다. 마가 모자가 저기 300조짜리입니다. 900조 주고 저거 3개 받았으니까 한 개당 300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미국 가기 전에는 주한미군은 점령군이 맞다. 미군 철수 각오하고 사드 철회 주둔비 축소하겠다 했는데요. 그 주둔비 축소시키겠다 그러니까는 그래? 그러면은 아예 평택 미군 기지를 소유권을 우리한테 주면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안 줘도 되겠네.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이재명이가 실수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공산당 중국 정부가 용산에다가 땅을 샀습니다. 그러니까는 야 우리도 땅 줘. 지금 그래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 방문 후에 큰 개 똥구녕을 작은 개가 물고 있는데 저거를 이재명이라고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는 풍자 그림들이 저렇게 돌고 있습니다. 완전히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무역 재협상 원하는 것 같지만 상황을 못 바꿨다 했는데 이재명은 미국산 소고기와 쌀 수입 개방에 합의를 하였으나 한국 국민들에게는 소고기와 쌀 수입 개방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관세 폭탄을 맞는 거죠. 계속 25%로 그냥 가는 겁니다. 한번 약점 잡히면은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요. 미국은 이재명을 앞세워가지고 친중 정책을 폐기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담 결과 발표가 없었는데 어차피 이재명은 2개월짜리 대통령이가 2개월 안에 지지율 폭락으로 인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파기환 송심 재판 일정이 잡히고 당선 무효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협정문에 서명할 경우 무효가 될 수가 있겠죠. 이재명이가 서명한 게 전부 다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서명하도록 기다리면서 지속적으로 관세를 25%를 적용하여 한국에서 900조를 퍼주고 얻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반 이재명 기류가 퍼져나가도록 방치를 하는 겁니다. 이번 실무회담은 이재명을 취조하고 이재명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아닙니다. 다음 대통령이 오면은 또 이게 확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정청래가 이 대통령 트럼프 취향 저격했다. 정상회담 압도적 성공이었다고 했으니까 저기 평택 미군기지 달라고 했으니까 아마 줘야 될 겁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먼저 이야기를 한 게 국방비 증액하겠다 이거는 그 이재명이가 먼저 이야기를 했다. 미국 무기 대량으로 구매하겠다는 것도 이재명이가 먼저 이야기를 한 거지 미국이 요구한 거 아니다.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겁에 질린 이재명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산 무기를 많이 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앞으로 F-35A도 추가적으로 뭐 몇십 대 더 들어올 거고요.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아파치 헬기, 시오크 해상 작전 헬기, 뭐 조기 경보기, 공중 급유기 등이 대량으로 도입이 될 겁니다. 올해 사인하면은 한 3, 4년, 2028년, 2029년 정도 되면은 다 들어올 건데, 그렇게 되면은 중국은 한국을 군사적으로 이기는 게 힘들어집니다. 거기다가 이재명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로 GDP 대비 5%까지 국방비를 인상하면 한국 국방비는 약 한 120조, 130조 원까지 인상되고요. 노후 무기를 대거 교체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노후 무기는 동남아시아의 헐값에 매각하면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군사력이 순식간에 향상되므로 중국이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그 이재명이가 원하지 않았지만은 아시아파 나토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한국 주도로. 그렇게 가는 거고요. 이재명이가 비공개 회담하고 와가지고 겁에 질려가지고 맞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뭘 봤는지 귀신을 봤는지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쫄아가지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초청 강연에서 한국이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면서 경제적 실익은 중국에 취한다는 의문을 제기한다고 어느 패널이 묻자 아닙니다. 과거처럼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할 수가 없습니다.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일정을 발표할 때는 CSIS 초청 강연 일정은 없었습니다. 미 정보기관이 이재명이가 안미경중을 폐기하겠다고 미국에게 충성맹세를 하는 자리를 만드는 거고 전현직 미 정보기관 군 고위 관계자들 앞에서 이재명은 미국에게 충성맹세를 한 겁니다. 이제 이재명이가 엄청나게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2주 안에 자기가 하겠다고 한 것들을 다 뒤집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국방비 증액하겠다 이재명이가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한미 연합 방위태세 철동같이 유지하겠다 이랬습니다. 겁에 질린 이재명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비공개 회담에서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고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겁에 질린 이재명이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 국방비 인상, 안미경중 폐기, 한미동맹 강화를 외쳤습니다. 지금 얼굴을 보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이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새로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파트너가 일본이다. 한미일 북핵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처한다.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실현국의 결정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미국이 써준 거겠죠. 이재명이 머리에서 저게 나올 일은 없을 거고. 자, 이재명의 지지율이 지금 빠지고 있고 국민의 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지지율이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매주 한 10%씩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질 겁니다. 지금 45%까지 떨어졌는데 아마 다음 주 되면 35%, 그 다음에 25%, 일주일에 한 10%씩 뚝뚝뚝 떨어질 겁니다. 자, 지금 여당에서는 검찰청 폐지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 뭐 특검법 개정 발의하겠다. 뭐 이랬는데요. 검찰청 폐지 없던 일로 하겠다. 정부 입장이 갑자기 선회됐습니다. 검찰 폐지 않는 대신 대통령 공소 취소 뭐 원하는데 뭐 이랬는데 지금 그러니까 정청래는 정청래대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냥 밀고 가겠다 그러고 그 이문정 정치검사 있죠 여자 검사 그 양반은 계속 법무부 장관을 비난하고 지금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서 그 이념 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미국 갔다 온 빨갱이하고 미국 안 갔다 온 빨갱이하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3대 특검이 특수활동비 공개 어렵다 이러니까 전부 다 내로남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관들 밥도 먹지 말라는 이야기냐. 검찰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 윤석열 정권의 검찰과 대통령실 특활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여당이 되니까 도로 복원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온갖 악성 댓글이 달리는데 어휴 내로남불 그러니 미친 잭스미스 군단이라고 불리지. 그치 니들이 공개할 수 있는 건 의욕뿐이지 병신새끼들아. 4050 서위자 4050 좌빨 대목군 연놈들아 이건 뭐냐. 영혼으로 삭감해 특활비 없어서 활동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잖아. 세금 쓰면서 공개 안 한다고. 이재명은 특활비가 없으니 국정 운영이 어렵다며 특활비를 정액 부과시켰다. 이는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전액 삭감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것이니만큼 그것이야말로 내란이자 쿠데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30 젊은 세대들한테는 지금 지지율이 쫙쫙쫙쫙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간부가 서울경찰청 청사서 버젓이 음주를 했는데 이걸 안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거 일부러 배짜라고 잡아 가보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시비를 거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저런 거 보고 다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공정한 무역 맞는가? 중국에 전기버스 2대 팔고 5,300대 사오는 한국 이 멍청한 짓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정권 때 한미동맹 강화를 이렇게 외치고 했지만은 중국의 저가 철강 화학 제품, 뭐 중국 전기차, 중국산 해상풍력 장비, 태양열 장비 등이 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사 및 장차관들을 무능해도 서울대 출신으로 채웠는데 이 대부분 노무현 때 혹은 문재인 때 한자리 했던 사람들로 임명을 해놓으니까 저렇게 됐고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가지고 저기 더 확대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에서 뭐 수류탄이 발견되고 뭐 총알이 발견되고 실탄이 발견되고 뭐 다이너마이트가 발견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제 불안해서 이제 못 살겠죠. 그러면 이제 지지율이 빠지는 겁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방북 승인 16번 받았고요. 평양 딛는 순간 눈물이 났다. 뭐 이런 이야기 감동의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북한 간첩인데 북한 간첩을 갖다가 북한 간첩이라고 해도 무방한 인간인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지금 교육부 장관으로 앉혔으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는 뭐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표절에 음주운전 최교진 청문회 난항이고 그리고 이제 잘 가라 병신들 탕탕절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을 탕탕절로 비하를 했습니다. 2003년에 음주운전 적발도 됐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 공개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병기 이 사람은 공정위원회 위원장인데 전라북도 정읍 출신입니다. 그런데 상습 체납에 집 1회 차 14회 압류가 됐습니다. 과태료 주정차 위반 지방세 체납 후보자 지명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전후 납세
바쁜 일정을 놓쳤다. 제발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 재산이 25억 5천만 원입니다. 어디서 이런 쓰레기들을 어떻게 전국에서 이런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들만 골라오는지 참으로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가가지고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한미군 감축된 자위대가 한반도 파견이 가능하게 됐다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일 운동하는 애들이 또 들고 일어나겠죠. 그리고 일단 미국 갔다 와가지고 지금 기류가 확 바뀌어버린 게 일단 경찰이 싸이를 그 항정신성 약품 처방 의혹으로 지금 이렇게 입건을 했습니다.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광복절 80주년 전야제 행사에 무료로 출연했고 2012년에는 공훈한 미군 추격라고 랩 공연을 했던 친정부 세력, 친정부 반미주의자 싸이에 대해서 경찰이 대면 진료 없이 항정신성 약품 처방 의혹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데 이거는 경찰이 돌아섰다고 보는 게 그게 맞을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이런 걸 수사를 안 했을 겁니다. 예. 자, 그리고 한나라당은 2009년에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전신입니다. 그리고 민주연구원은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당규와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은 존재하지 않으며 중국 공산당 1중대와 2중대가 존재하며 이재명 정권이 윤석열 정권을 박살내는 것은 친문 세력과 친명 세력의 내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출현이 절실한 상태이고 현재 보수 정당들이 몇 개 태동하였으나 아무런 정책이 없습니다. 그냥 구호만 있어가지고 시민단체 수준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와 손잡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중국 정보기관이 천문학적인 공작 자금을 동원하여 한국의 시민단체, 보수정당, 좌파정당, 언론사, 학계 등을 매수하여 친중 세력으로 포섭하는 동안 미국의 정보기관은 지난 30년 동안 한반도에서 아무런 정보 공작, 정치 공작을 하지 않았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중국의 정보기관이 한국을 싸그리 다 먹게끔 내버려 뒀습니다. 그 미국도 남한에다가 이 정치 공작 자금을 대량으로 살포해가지고 친미 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력한 친미 반중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정치 공작도 지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900조를 한국에서 받아갔다고 했는데 900조를 받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한국의 정당이 전부 다 친중이고 한데 중국 공산당이 이 나라를 먹기 위해 가지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풀어가지고 공작을 하는데 그러면 미국의 CIA도 공작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공작을 해야 될 겁니다. 공작 안 하면요, 한국의 친미 세력, 친트럼프 세력이 지금 코너에 몰리는 게 이번에 900조를 한국에서 뜯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야 트럼프는 나쁜 놈, 도둑놈, 스크루지, 한국에 준 게 뭐야? 지금 이런 여론이 막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친트럼프 인사, 친미 세력들이 코너에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코너에 몰리게 될 겁니다. 그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다가 정치 공작 자금 풀고 해가지고 새로운 친미 정당도 만들고 친미 세력을 확보하는 그런 거를 같이 병행을 하지 않으면은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미국이 한국 한반도에서 퇴출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900조를 뜯어갔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우리 일자리 다 훔쳐갔다, 다 뺏어갔다, 트럼프가 뺏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보수 안에서도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도 그냥 돈만 가져갈 게 아니고 정치 자금을 공작 자금을 풀어가지고 한국 내 친미 세력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트럼프 친미 세력들은 지금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자기 사비를 다 털어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중국 공산당이 지원을 받는 친중 세력은 여차하면은 고소고발하고 그러면은 법원 가면은 돈이 천문학적으로 몇천만 원, 몇만 불씩 깨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이게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그래 지원해 주는데 미국은 CIA 놔뒀다가 뭐합니까? 그런 정치 공작 안 하고. 그러니까 한국을 지키고 싶으면은 미국도 여기다가 정치 공작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자, 현존하는 한국의 자유통일당
자유와 혁신 등의 보수 정당은 미국이 추구하는 국제 정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선거 척결, 종북 세력 척결 등 구호를 외치는 시민단체 수준에서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를 이해하고 전략 전술, 정책 등을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하고 손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다가 정당도 하나 만들고 그런 정치 공작을 좀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자유통일당은 당대표가 누군지 모르고요. 자유와 혁신의 대표는 황교안인데 황교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래 했는데 공안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시계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고 저랬습니다. 저러면은 저 사람은 일단 정신머리가 없는 사람이거나 중국 공산당에 매수가 됐거나 아니면 딥스테이트의 하수인이거나 뭐 세 개 중에 하나일 건데요. 미국에서 저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신뢰 안 하지. 그 결정적인 순간에 국민들을 배신하고 딴 쪽으로 엉뚱한 쪽으로 국민들을 끌고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앞세워 가지고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그런 정치 공작을 미국의 CIA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면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쌍욕하고 뭐 그래 할 건데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언제부터 무너졌는지를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친중 정책을 한다고 비판을 하니까 이 박사모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저를 죽일 듯이 잡아먹을 듯이 비난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또 윤석열 대통령 쪽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쌍욕을 하고 막 그럽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보수 유튜버들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하면 후원금이 끊어지고 하기 때문에 보수 유튜버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거지 누구 특정 정치인을 뭐 추종하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럼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망가졌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지 우리가 이 처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암인지 감기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저를 뭐 욕을 해도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자니까 기자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를 다 해야 됩니다.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를 조작해가지고 그 태블릿 PC 조작하고 해가지고 탄핵시키고 검찰이 구속한 다음 60살이 넘은 여성 대통령은 하루에 12시간씩 일주일 내내 재판하였고 수갑을 채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습니다. 이 당시 검사들은 사람이 아니라 개망난이었고 인간 백정이었습니다. 윤어겐이 대중의 호응을 못 받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수갑 차고 감옥에 있고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했다? 윤석열, 한동훈, 박영수가 했다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윤어겐 이 대중의 호응을 못 받는 겁니다. 특검이 전직 대통령을 난도질하면 할수록 전직 대통령의 인권 유린을 하면 할수록 이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으면 쳐넣을수록 대통령이 되고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특검들 미친 잭 스미스라고 불리는 그 특검들한테 지금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한미동맹 강화, 이재명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쳐야지 전 국민적으로 호응을 받지 윤 어게인을 외치면은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세력은 윤 어게인을 호응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공천 개입, 박근혜 징역 2년, 당시 윤석열 지검장 수사 지휘 이랬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공천 개입으로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검사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을 별것도 아닌 것을 문제 삼아서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등 나쁜 판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본인이 걸려들었습니다. 선거법은 공천 관련 거래가 진행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천 거래로 의심되는 말만 해도 모두 구속됩니다. 판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당선되고 나가지고 명태균하고 뭐 김영선 뭐 의원 뭐 이 공천 관련해 가지고 녹취록 대화를 한 게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됐는데 일반인 같았으면 그 정도만 있어도 이미 뭐 구속이 됐을 겁니다. 이게 선거법은 아주 매우 엄격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구속을 시켰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사실상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자, 윤석열, 이재용의 찔긴 악연 4년간 3번이나 영장 청구, 이재용 19개 혐의 모두 무죄,
이복현, 한동훈, 윤석열이 수사주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야 이거 기소하지 마라, 기소거리 아니다고 했는데 불복을 했고 해서 이복현이가 주도를 했고 지휘 라인이 한동훈이었고 승인을 해준 게 검찰총장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은 사법 청부 살인업자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10계명을 위반하고 증거를 조작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소설을 기소장에 써서 19개 혐의로 이재용 회장을 기소하고 수년간 법정에 끌고 다니면서 삼성이 붕괴 직전까지 몰리게 만들었습니다. 삼성이 망하면은 그 시장을 중국 화웨이가 다 차지하게 됩니다. 이거는 중국의 공작인데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간에 그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백악관에서 이 모습을 모두 봤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겁니다. 그 참모들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국정원 댓글수사팀 윤석열 사단 실서로 부상, 검찰 실서로 부상 이래 됐는데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빌미로 국정원, 기무사, 경찰 등 공안기관 수사관 1000여 명을 수사해가지고 200여 명을 구속시켰고 수사 과정에서 여러 명이 자살했습니다. 이재수 기무사령관 다 자살했고 변차훈 검사, 그 윤석열 그때 검사의 그 동기, 아마 동기였던 것 같은데 동기도 자살을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것도 윤석열 본인이고 대한민국의 이 공안기관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무력화시킨 것도 윤석열 본인이었습니다. 예. 그 4년 전 특검 한솥밥 윤석열, 이재용 판결 후 검사들에게 격려, 이재용이 잘 잡아넣었다, 고생했다고 격려를 했습니다. 죄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구속을 하고 그래 한 겁니다. 47개 혐의로 전부 무죄. 이건 윤석열 검찰총장 때 했던 일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1심 5년 만에 해가지고 무죄가 나왔습니다. 지금 윤석열, 한동훈 검찰 시절에 수사가 기소했는데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수십 명의 판사들을 재판 거래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하여 망신을 주고 옷을 벗겨 문재인 정권이 김명수 대법관 체제, 즉 좌파 판사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 큰 공을 세웠으나 김명수 대법관 체제의 재판관들이 47개 혐의를 전부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써가지고 김명수 체제 하에서 판사들이 봐도 이거 소설이야, 말도 안 돼. 그런데 소설을 써가지고 윤석열, 한동훈 등 검사들이 사법살인, 청부업자와 같은 그런 악행을 저질러가지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완전히 마비를 시키고 붕괴를 시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좌파 판사들에 의해서 탄핵되고 내란죄로 구속이 되었는데 본인이 당한 겁니다. 본인이 한 나쁜 짓에 대해 가지고 벌 받은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중간에 포섭한 중도 계량주의자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들을 써먹고 버리지 절대로 그 좋은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딱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윤희근 경찰청장을 임명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1년 안에 3계급을 진급하는 등 경찰청장에 오를 수 없는 인물인데 누가 추천했는지, 어떻게 경찰청장에 오르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파평윤 씨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아버지를 찾아가서 읍소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되자마자 이 사람은요, 중국 공산당의 그 스파이 양성기관이 중국 사회과학원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법학 석사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중국서 공안부장을 만나가지고 한중 치안 총수를 회담 10년 만에 했는데,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와 초국경 범죄 협력 강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 이미 경찰 권력은 중국 공산당으로 넘어갔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중국인들이 한국 그 경찰로 들어와 있다 그러는데, 그게 윤석열 정권 때 이게 MOU가 체결되고 해가지고 지금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국정원장 독대 안 받겠다고 했고요. 자, 그리고 국정원장의 외교관 출신 백면 서생인 김규현을 임명하여 2년간 허송 세월을 하면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될 때까지 시간을 끌면서 문재인의 대북 송금 국가기밀이 담긴 USB를 김정은에게 넘긴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할 부대이므로 대통령이 문재인에 대한 여적죄 수사를 지시했다면 충분히 수사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준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한동훈하고 이원석이가 수사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비겁한 변명이고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국정원장한테 저 수사해 했으면 수사가 됐을 건데,
2년 동안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는 2024년 1월까지 그냥 민기적 뭐 인사 파일 정리만 하면서 그리고 시간 허송세월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장 독대보고 안 받겠다 해가지고 국정원을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뭘 했냐면은 군인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고 뭐 이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하면서 군인연금 지급 시기를 50세에서 60세로 늘린다고 소문이 나자 직업군인들이 대거 옷을 벗고 나갔습니다. 병사급여를 200만 원까지 늘리면서 국방비를 대폭 늘리지 않고 물가 상승률만큼 한 3% 정도 올렸습니다. 직업군인들의 수당을 잘라서 병사급여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계급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직업 군인들이 대거 군복을 벗었고 그 결과 현재 작전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보수의 핵심 진지인 군인 계층을 파괴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부를 완전히 파괴하고 국정원을 파괴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 뇌물죄로 조작해가지고 저렇게 탄핵시키고 구속시키고 했으면은 국민의힘의 이 대통령 후보로서 입당도 불가능하고 대통령 후보로서 나올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미 중국 공산당에 오염이 됐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에서 야 윤석열 받아줘 하고 그렇게 국민의힘에다가 지령을 내렸을 가능성도 있고 정상적이면 못 들어갑니다. 아니면은 이제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 쪽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을 이 국민의힘에다가 심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재인이가 국민의힘의 실질적인 오너인 그 누굽니까 김무성이한테 뭐 천문학적인 정치 자금을 주고 윤석열을 받아주라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정확하게는 우리 모르겠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정상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했는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지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싫다고 하면서 민주당에서 깨어있는 시민연대라고 해가지고 이 대깨문들이 이 윤석열 이 국민의힘으로 대거 들어와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 팬클럽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 팬클럽이 누구를 지지하냐면은 한동훈을 지지해가 당대표로 밀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예수회가 관여가 됐는지 중국 공산당이 관여가 됐는지 딥스테이트가 관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되자마자 이 중국 공산당 스파이 기관을 졸업한 윤희근을 경찰청장에 앉혀가지고 한국의 경찰 권력을 전부 다 중국에 넘겼고 국정원을 무력화시켰고 문재인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수의 핵심 진지인 군인들을 파괴를 했습니다. 이 군인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 뭐 그러고 병사들 월급을 200만 원까지 올리면서 국방비를 안 올려가지고 직업 군인들 뭐 수당 이런 걸 잘라가지고 뭐 주고 뭐 그래가지고 다 옷 벗고 나가버렸어요. 군대를 마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국방비가 57조 원일 때 비정부 기구 지원금이 102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24조 원 등 126조 원을 좌파 생태계에 쏟아부었으나 국방비는 겨우 물가 상승률만큼만 올려서 군대의 직업 군인들이 대거 옷을 벗고 나가게 만들어서 대간첩 작전 및 기본적인 군사 작전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이가 군부대를 해체하는 등 물리적으로 약화시켰다면은 윤석열 정권은 직업 군인들의 옷을 자발적으로 벗고 나가도록 유도하여 군대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작성했던 군사력 해체안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이가 북한에 넘긴 USB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라는 여론이 일어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가지고 뜬금없이 과학기술계 카르텔을 처단한다면서 과학기술계 예산 30%를 삭감했는데 이 당시에 좌파 생태계 카르텔은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손대는 척만 했지 조금 손대고 10중 8구는 그대로 다 줬습니다. 그 문재인 때 짜놓은 한국 과학기술계 해체 전략을 충실히 수행을 했습니다. 보수의 진지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계인데 이거를 또 파괴를 한 겁니다. 그리고 문정부 때 실패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늘리고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
문재인에 대한 구속 여론이 높아지자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서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 정책을 이름만 바꾸어가지고 추진하다가 전문의들이 모두 사표를 쓰고 나가자 병원장들에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사표 받아주지 말라고 압력 행사를 했고, 의대생들이 자퇴를 하자 자퇴를 받아주지 말라고 또 공문을 보냈는데, 이거는 전부 직권 남용입니다. 내가 그 사표를 쓸 권리도 있고요. 노동 권리, 일을 안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퇴를 할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받아주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직권 남용입니다. 그 탄핵 당하고 나가지고 이 공공의대, 의대 정원 이 확대 정책은 폐기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대선 공약에도 없었는데 갑자기 왜 밀어붙였는지를 모르겠고, 그 결과 보수의 핵심 진지인 의료계, 의사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의료대란 기간 중에 사망자가 1만 명이 넘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대 정원은 이명박 정권 때부터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사들 중에 화교가 많아서 윤석열 정권에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이 화교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추진했다고 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이명박 때부터 추진했는데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윤 지지 세력 안에는 중국 간첩들도 많이 들어있다는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안 죽어도 되는 국민들 약 1만여 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며 책임자 처벌이 따라가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이 사건이 진짜 탄핵거리고, 민주당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이거를 진짜 국정조사를 하든 뭐 특검을 하든 해가지고 이거를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공공의대를 추진하려고 한 거를 윤석열 정권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또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패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패거리. 아니, 상식적으로 1년에 지금 애를 20만 명밖에 안 놓습니다. 신생아가 20만 명인데, 의사가 5천 명을 뽑으면은, 그럼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까지 하면은 의료에만 거의 한 2만 명 가까이 사람이 종사를 합니다. 인구의 10%가 의료에 종사하면 반도체는 누가 만들고, 로봇은 누가 만들고, 자동차는 누가 만들고, 선박은 누가 만듭니까?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가 되는데 뜬금없이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런 걸 밀어붙였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치 공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여기 보면 문재인이가 북한에 넘긴 USB는 빠져 있습니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했는데, 사표를 쓰고 의사 면허를 포기한 사람을 강제로 근무하라고 하고 어get이 처단한다는 것은요, 이거 위헌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근로의 자유를 위반한 겁니다. 서울법대하고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이렇게 위헌적인 거를 계엄 포고문에 쓰면 됩니까? 의사를 반국가 세력과 같은 급으로 취급했습니다. 직업의 자유를 훼손했고요. 본인이 반국가 세력인 문재인과 손잡고 박근혜 대통령 사기 구속, 국정원 해체, 대법관들 줄구속, 이재용 회장 구속 등 반국가 세력의 행동대장 역할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반성 및 대국민 사과는 전혀 없이 이재명만 나쁘다고 하니까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자, 10월 25일 날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하라고 이렇게 첫 언급을 했습니다. 10월 25일이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한다고 모든 데이터가 나와 있었습니다. 바이든 쪽의 요청에 따라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겠다고 지금 발언을 했는데, 이거 오판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장 면담을 하지 않겠다, 국정원장의 외교관 출신 비전문가를 앉혀놓는 등 이 국가의 정보기관을 마비를 시켜놓으니까, 그리고 이제 국정원 대공수사건이 사라질 때까지 문재인이가 북한에 넘긴 USB 수사를 뭉개서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이런 작업을 해놓으니까, 이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밀 군사 작전을 수원에서 벌이고 있는데 비상계엄을 발령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더불어민주당, 미국의 바이든 쪽에서 모두 알게 하였고, 범인들이 도망가거나 증거인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어주었다고 지금 트럼프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에다가 사전에 비상계엄을 통보했다고 뭐 그렇게 뭐 어디서 나오던데, 그 바이든 쪽에 통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 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억울하게 당했다고 하는데, 억울하게 당한 그 구조 프레임을 만든 게 그 검사 시절에 윤석열 본인이었습니다. 증거 조작해가지고 사람들 구속시키고 했는데 지금 본인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인권 유린하고 있는데 본인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자,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은 2015년 중국 공산당 통전부 산하 차하을 학회 원장 한팡민과 교류 협약을 또 체결했습니다. 한팡민은 한국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모스탄 대사에 의해 지목된 인물입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중국 공산당 산하 정당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 주도로 새로운 정당을 한국에서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미국에서 보고 계시는 정보기관, 뭐 CIA든 FBI든 뭐 주한미군이든 뭐 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이거를 정보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백악관에다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중국 공산당에 다 넘어갔고,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앞전에 중국 공산당하고 연결됐는지 아니면 미국의 딥스테이트하고 연결됐는지 어디하고 연결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들어와가지고 3년 동안 한 거는 보수의 진지를 전부 파괴했던 그 작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여기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피해 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어게인을 하면은 절대로 불이 안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호를 외치더라도 이재명 독재타도 그렇게 외쳐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윤 어게인 하는 그쪽에도 일부 10종 8구는 순수한 청년들이 나가지만은 아주 일부 극소수는 중국이나 혹은 좌파에서 이게 넘어와가지고 공작하는 애들이 들어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너무 인위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스팔트 활동을 13년, 4년, 2012년부터 하다 보니까 이게 짬밥이 있고 통밥이 생기니까 이거 뭔가 이상한데 싶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가시는 10중 8구의 그냥 순수한 국민들 말고 아주 극소수는 그 안에는 이상한 애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부지법 사태 그것 때도 보면은 이게 경찰이 문을 열어주고 한쪽에서 막 들어가자 하고 막 밀어붙이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포착되는데, 제가 볼 때는 덫을 이게 쳐놓고 이렇게 이 선량한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그 덫으로 밀어넣었다고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에 보면 의인을 악인이라 말하고 의인의 머리를 짓밟았던 둘의 남유다, 북이스라엘 등 8개 국가를 하나님이 불로 진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죄 없는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으시고 억울한 희생자들을 양산했던 검사 윤석열, 한동훈, 박용수, 이복현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권에 부역했던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특정 정치인을 찬양하고 따라다닐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설령 우리 편이라 하더라도 강력한 비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친중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박사모들이 저를 죽이려고 이렇게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면은 그 친윤 세력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쫓아와가 저를 뭐 죽인다고, 후원금 끊는다고, 온갖 악성 뭐 댓글 달고 쌍욕을 하고 뭐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수없이 많은 중국의 간첩, 쪽에서 들어온 좌파에서 온 간첩들이 많이 보수단체 안에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넉넉고 따라갈 게 아니고 이상한데 하면은 당장 따져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특정 세력이 우리 국민들을 뭐 그냥 좌지우지해가지고 한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냥 낭떠러지로 밀어가지고 떨어뜨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 제2의 서부지법 사태 같은 것을 또 덫을 놔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려를 해야 되고, 지금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이 무슨 보수가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혹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자유 외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군대 파괴하고 경찰권을 중국에 넘기고 국정원을 마비시키고 이 중국의 이 저가 제품들이 들어오는 거 하나도 손 안 대고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간에 묵시적 수락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공범인 겁니다. 예. 뭐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이 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면 거기 가가지고 저 사람이 우리 편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치인들이 지금 전부 다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장동혁이든 누구 국민의힘에 최근에 뜨는 사람이 김민수든 새로운 인물을 올려가지고 국민들을 보수 국민들을 그쪽으로 현혹을 시켜가지고 끌고 가게 만들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망가뜨리고 해체시켜버리고 그냥 나라를
엉뚱한 대로 이게 파탄시키는 뭐 그러한 공작이 거대한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아이고 너무 길었다. 예. 그 역사 공부하셔야 됩니다.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 판매합니다. 460페이지고요. 금액은 16만 원입니다. 신한은행으로 입금하시고요. 010-2130-9642번으로 주소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 책은요, 미국에서 우리 안재철 저자께서 미국의 육해공 해병대 박물관을 돌면서 지난 20년 동안 20억 원을 들여가지고 5만 장 이상의 사진을 사가지고 그거를 칼라화한 책입니다. 그 한글과 영어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미국에 가시는 분들은 이런 책을 들고 가가지고 6.25 때 지켜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공항에서 퇴출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의 99페이지, 100페이지에 보면은 포항제일교회가 주변이 전부 폭탄으로 맞아가지고 초토화됐는데 지금 포항제일교회만 멀쩡히 살아있는 그런 뭐 기적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이 책 한 권씩 사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그 가족들한테 후세들한테 교육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대북 방송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북한을 구출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